오늘 이렇게 참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원티드가 참 우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티드가 발전하면서 우리도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 투자도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또 스파클 벤처스라는 ignition 펀드를 했을 때도 제일 처음 투자 대상이 여기였고, 제일 처음으로 또 상장하게 된 회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또 코파운더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오늘 후배들한테, 또 여기 보신 분들한테, 창업하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라 그러긴 좀 같지만 자기 경험을 쉐어링하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야 말이고, 원티드라는 게 어떤 회사다, 어떤 업에, 우리는 어떤 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군 대표이신 우리 이복기 대표가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는 2015년도에 채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한 HR 스타트업이고요. 현재는 사람들이 커리어 여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리어 갈증을 느낄 때 이직을 한다거나 성장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멘토를 만나고 싶다거나 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런 커리어 성장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건 이사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한 달에서 기억나죠? 진짜 이거 하고 싶냐고, 내 말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커리어도 좋은데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고, 내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유명한 회사의 직원도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큰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뭔가를 제가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거에서 좀 의미를 찾고 싶고, 와이프랑 가족을 3년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서포트가 있어야지 이게 잘 될 테니까, 걱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설득하고, 그거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거, 시작할 때는. 네. 우리 세훈 이사가 솔직히 우리 회사에, 딴 회사에서 어떤 코파운더를 있다가 그 회사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새로운 걸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이게 됐어? 왜냐면 여기 엑센처 컨설팅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또 여기 또 벤처 있다가 어떻게 보이게 됐어, 여기는요? 처음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다른 지인의 소개로 창업을 위해서 만나게 됐었고요. 전 리거님이 이제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당시 비슷한 HR 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또 리거님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팀이 세팅된 것 같고, 그때 바로 모여서 이제 투자 회사들을 고려를 하다가 저희가 제 처음에 이제 보육을 받았던 스파크랩에 다시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봐주셔서 또 바로 결정도 해주시고, 그때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골프를 좋아하는 거냐면은, 골프가 이게 칠 때는 1도만 틀리면은 이게 완전 오비냐 페어웨이냐는 이 1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복희 대표님은, 우리가 대표로서 우리가 이 1도의 차이가 어떤 것이 딴 회사의 차이가 나는 거 생각하세요? 저희는 되게 문제를 스트레이트하게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HR 스타트업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생기고 있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컨텐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저희는 유저와 기업들이 이제 서로 갈 회사가 없다, 아니면은 뽑을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면 둘이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걸 봤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회사를 소개해 줄 때, 그럴 때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플랫폼 안에 담아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한 명 한 명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와 매출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게 다시 이제 선순환돼서 저희가 더 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죠. 그래서 다시 또 팀빌딩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창업팀들이 끝까지 이렇게 함께 상장 때까지, 또 상장 이후에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뭐 페이스북도 아시겠지만 소셜 네트워크 보면은 이렇게 막 뭐 헤어지고 그 영화로 하나 만들었듯이 대화는. 근데 우리는 이 세 분이 그래도 진짜 끝까지 또 상장 때까지 했던 어떤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창업자들끼리 그리고 같이 일하는 멤버들끼리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이제 서비스를 만들거나 발전시킬 때 저 여러 페르소나들이 붙어서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다른 실행 방안이나 그다음에 뭐 속도도 붙을 거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저도 그게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학연, 지연, 혈연에서 다 모이지만은 결국은 공통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결국은 학연, 지연, 혈연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원티드의 또 그런 창업자들끼리 그런 그 시너지 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복기 대표님은 이 롱런 할 수 있었던. 저도 비슷한데요. 그 처음에 저희가 모인 게 지인들의 추천으로 모인 거고 각자 이제 한 번씩 사업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사업하면서 개인 돈 그 퇴직금 1억 원을 한번 다 써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 뭐 역량이나 스킬셋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겠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가 잘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또 그 공유할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침 딱 사업도 해봤고 그리고 저와 전혀 다른 역량, 네트워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되게 그 처음에 출발 자체가 아까 전에 일도 각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일단 서로를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원티드에 투자하기 전에 했을 때는 되게 영역이 명확하구나. 그리고 리스펙트를 하고 아까처럼 의견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좋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리건 이사는 어떻게 해서 롱런을? 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좀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사업 실패나 뭐 팀 해체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가족들을 설득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거를 성공시키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성공을 해야 된다. 약간 요게 되게 강했던 게 저희가 계속 해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창업팀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만나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각자가 다른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마치 부부가 계속 사는 것처럼 엄청난 노력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비결 아니었을까 생각. 그게 맞아요.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거에서 근데 그런 사명감이 또 간절함, 그렇죠? 사명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이게 웃기면서 근데 계속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해야 있는 것처럼 여기도 내가 보기엔 창업가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IPO 전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펀딩은 시드 뭐 A, B 다 해봐가지고 솔직히 뭐 근데 어떤 게임 체인지는 IPO인 것 같아요. 근데 또 IPO가 끝이 나는 건 우리가 알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IPO 전하고 IPO 후하고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분위기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는 창업자들한테 어때요? 뭐 했을 때 우리 뭐 이복기 대표부터 먼저 대표로서. 네, 일단 창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거를 준비해서 창업까지 한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그 기간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짧고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창업이라는 이벤트가 1년에 나눠가지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한 순간 막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끝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잔잔하게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그리고 뭐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가치가 이제 시장 가치가 분명히 찍히긴 했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제 삶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를 더 좋아하시고 저희를 조금 더 이제 높게 봐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이게 기업이 됐고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이제 클 수 있겠구나. 잠재력도 높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느낌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 우리는 스타트업이야, 언제 망할지 몰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회사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스톡옵션 예전에는 뭐 이거 종이 쪼가리 아니야? 약간 이렇게 무시했는데 이게 어느덧 이게 진짜 돈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 초기부터 같이 했던 분들에게 뭔가 금전적인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뿌듯하고, 이제 한번 상장해봤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뭐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아까 신뢰 얘기를 하셨는데 IPO가 뭔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이고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IPO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IPO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느껴지고, 예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대국민인 거잖아요. 대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좀 가장 크게 이제 저나 동료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이 되게 좋아해요. 가족들이 이제 좀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봤던 거를 이제는 좀 인정받는 회사가 되고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들도 만족하고 더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IPO 하면은 항상 그래요. 아, 저 회사들이 우리 투자가들한테 시달리는 게 뭐 VC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IPO 하면은 뭐 투자가들 한 10명에서 한 10,000명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감이 확실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회사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것도 있고, 뭐 전하고 후는 어떤가, 회사와 또 개인적으로. 사실 뭐 그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얻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상장을 하고 되게 기뻤던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다른 회사 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고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해서 이제는 귀찮다 정도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직원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은 뭐 중소기업 다녀, 스타트업에 다녀를 했었는데 이제는 원티드랩에 다니고 있어. 아, 그러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던데, 그런 얘기를 이제 옆에서 전해 들을 때 그게 정말 창업가로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약속을 지켰고, 아까 신뢰 약속을 지켰고, 또 그분들이 뿌듯하게 하는 거에 되게 솔직히 저도 거기는 공감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우리 그런 회사들 봤을 때는 그게 창업가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아까 신뢰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근데 그 기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는 IPO는 끝이 아니고 뭐 시작입니다. 뭐 이래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원티드가 솔직히 채용에서 솔직히 생소하게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솔직히 뭐 되게 멋져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 뭐 채용 그러니까 되게 많았잖아요. 기업을 채용을 도와주는 거고 뭐 오케이 뭐 이거 하는데, 결국 이게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는 걸 물어봤을 때 이제 세 분의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이건희 네. 저는 딴 것보다 그 어떤 통계를 봤는데, 통계적으로 직장인들이 80%에서 90%가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동안 우리가 이직이나 채용으로 풀었던 거고 더 좋은 직장 찾아주는 걸로. 그런데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채용을 한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더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의 커리어라는 게 그리고 이직이라는 게 그냥 어느 한순간 2년 3년에 한동안 계속 자고 있다가 이직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본인의 성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성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커리어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원티드 콘 같은 뭐 그 컨퍼런스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구독하는 컨텐츠도 있고 그리고 교육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복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직과 이직 사이에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업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2, 3년에 한 번씩 우리를 쓰는 거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렵게 모셔온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원티드의 커리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원티드 내에서 이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한 6배에서 7배 정도 높아지고 저희는 도와드리면서도 저희 사업도 같이 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지점이 그리고 저희가 더 성장해야 될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커리어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뭐 저희 유저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지만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강화에도 도움이 됐던 게 저희 그 콘텐츠나 교육을 통해서 그 이분들이 2, 3년간 계속 디벨롭이 되면 이분들이 다음 직장에서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 수수료가 훨씬 더 높아지고 뭐 이분들이 이제 3년, 7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뭐 타겟으로 이제 뭐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뭐 이런 콘텐츠, 저런 콘텐츠들을 계속 지속을 해준다면 그분들도 이제 개인적 역량도 높아지고 뭐 저희 비즈니스 모델도 강화돼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커리어 원티드로 이제 전화를 한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같이 커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웬티드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을 때 그래 그런 접점은 그 사람들이 같이 큰다는 그렇죠? 같이 큰다는 그 방향이 저도 거기 되게 되게 좋은 방향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처럼 나를 위해서 너 이직시켜줄게. 그렇잖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한번 가봐. 뭐 이게 아니라 우린 당신을 같이 큰다는 그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라는 게 그게 되게 저는 좀 되게 좋은 방향이고 이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원티드는 이제 스타트업 업계 이제 어떤 선배가 됨으로써 물론 이제 조언도 하고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HR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뭐 HR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분들이랑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 원티드는 이런 우리가 어떤 아까처럼 상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뭐 쉐어링 할 게 있는지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겟이 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망하거나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이건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상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니 뭐 대표님부터 좀 얘기하시죠. 사실 이제 뭐 스타트업끼리 경쟁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이든 그 특정 문제를 유니크하게 풀 수 있을 때에만 이게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뭐 아이디어 자체도 그냥 첫 줄 아이디어 나왔을 때부터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페이지도 또 뭐 공유하고 투자 의향서 같은 것도 공유하고 뭐 그 좀 오픈돼서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DNA가 남아 있다 보니까
원티드와 결이 맞는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HR 서비스들하고 협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뭐 블라인드나 자플래닛이나 뭐 리멤버나 이런 곳들하고도 다 이제 뭔가 협업할 일들이 있으면 해왔고, 또 뭐 저희가 면접 서비스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시간 서로 면접 시간 잡을 때 이제 코너라고 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API 통해서 연동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같이 서비스를 합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레딧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그때 인수를 했었죠.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협업의 접점을 지금 말씀드린 좋은 얘기 같아요. 크레딧 잡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궁극적으로 꼭 인수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선례가 될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더 크기 위해서는 이런 협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멀리 가면 귀찮아요. 왜냐면은 멀리 가고 같이 가는 게 좀 귀찮은 거예요. 야 빨리 와, 뭐 따라와, 뭐 보도 안 맞출 때 하는데, 근데 결국은 멀리 가는 기업들이 결국은 롱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그게 되게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그 뭐 이러면은 어떤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일단은 아까 복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유니크한 아이템이나 유니크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부에서 찾고 있고, 뭐 HR 업계나 비슷한 콘텐츠 교육 이런 데서 그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실행력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넓은 그 뭐 영역에서 저희가 뭐 투자나 뭐 M&A나 그런 것들도 조금 상장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그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많이 좋은 아이템들이나 협업을 할 게 있으면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다음에 마일스톤은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완전 달려가야 될, 솔직히 IPO 때까지는 되게 어떤 명확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되게 달려가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이나 모티베이션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확한 어떤 깃발, 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마일스톤, 뭐 예를 들면 뭐 유저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매출 마일스톤이라든지,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어떤 정량적인거나 정성적인 가는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커리어 여정 혹은 이제 커리어 성장, 행복 이런 커리어에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릴 때 딱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원티드?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은 전 세계 한 1%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이 좀 HR에서 큰 시장들에서도 커리어라고 했을 때 커리어 갈증을 느끼는 유저나 혹은 이제 그런 것들 잘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그거는 원티드라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내부에서 원티드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저희가 다양한 회사들도 인수를 했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고, 이제 뭐 일본이나 영미권 문화에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시작할 때부터 뭐 회사를 취직을 하고 회사 안에서 어떻게 즐겁게 일을 하게 할 거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매니징 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의 뭐 커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개인도 잘 관리를 하고 회사도 잘 관리를 해줘서 계속 그 저희 고객분들을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언어 문화권에서도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면서 좀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 BTS가 마이 유니버스라고 콜드플레이랑 해가지고 했는데 원티드 유니버스가 이렇게 익스팬드가 되고 하는, 또 해외 진출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오징어 게임 뭐 세계 제패했다 뭐 BTS 했다는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굉장히 문제라는 건 머스트헤브 문제는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만의 문제고 제가 이 유니버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다방면의 어떤 이런 니드를 채워보면서 근데 그 한국 사람의 니드뿐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해외 쪽의 니드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도 이제 해외 쪽의 어떤 목표를 그렇죠 해외 진출 그렇죠 해외 어떤 문제라는 거고 우리 리건에서는 우리가 나는 우리 회사가 한 아까처럼 정성적이고 정량적 이런 목표로 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대. 넥스 IPO는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팀원들 얘기할 때, 야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이제 가야 돼 하는 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정성적인 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정량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첫 직장 NHN이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할 때 마침 거기 있었어요. 네, 상장 시점에 그 회사의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를 보면 100배 이상이 됐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시작인 게 지금 저희 회사도 10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에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7년이면 100배가 돼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정말 10배, 100배의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우리 원티드는 확실하게 그런 걸 했고 아까처럼 100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목표가 했을 때는 달려갈 수 있는 포커스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넥슨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뭐 실제 카카오도 그렇고 어떤 선배 우리 기업들 봤을 때는 100배 이상 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량적인 목표, 정성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정성적인 거 유니버스나 이런 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에 대한 그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우리 이버키 대표는 항상 내가 동영상 때 우리가 많이 쓰고 해가지고 하는데 당부하는 게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데모데이 12 때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창업을 하고 좀 좋은 창업자들을 좋은 동료를 찾으세요 하는 그게 어떤 멘트였거든요. 이제 여기 3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뭐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요. 저는 창업할 때 어렵다 얘기해요. 좀 꼭 하고 싶니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싶니?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해가지고 진짜 이거 왜 하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이제 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의 형 나 창업하고 싶어요 할 때 제일 많이 해주는 어바이스가 뭐고 그다음에 또 계신 분들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한번 우선님이 세훈이사처럼.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좀 말리는 편이었는데 또 지난 그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했던 게 나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하라고 할 걸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바로 이제 등기소 달려가서 회사 등록하고 그렇게 해야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도 생기고 이제 뭐 팀도 조금 모였으면 그냥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제 시작하라고 좀 요즘에는 많이 말하는 편이고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어떤 게 좋냐 창업해서.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뭐 우리가 성장을 했건 뭐 성장을 못했건 간에 되게 내가 창업한 회사로 이제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은 창업을 안 하면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제 바로 등기소로 달려가서 회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니까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상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되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피해가거나 뛰어넘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그 과정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잘 통과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잘 넘어갈 것인가? 약간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지금 사실 IPO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파크랩스 같은 데를 찾아가서 눈 두드려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후속 투자를 잘 받아줄 수 있냐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좀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빨리 갈 수 있는 좀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라고 조언해 주는 편이에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광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다 볼 수 있고 이거 하는데 참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그 애들한테 왜 스타트업의 IPO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알아?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쉬었으면 다 하게. 쉬었으면 열광도 안 해. 쉬었으면 이러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라고.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케이블카 타고 아니 한 번에 어떤 헬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베이스 캠프까지 가야 되는 거, 베이스 캠프에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 또 어떻게 보면은 에베레스트 한번 그 웨더가 좋아야 되는 거고, 뭐 눈이 안 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한 진짜 사람들이 막 이거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하면 스릴, 스트레스 이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 뒷발을 꽂을 수 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많은 회사들한테 그래 참 어렵기 때문에 위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헬기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게 긴 겨정이고 그래서 꼭 하고 싶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복기 대표는 제가 알아 많이 보내거든요. 제가 뭐 한다 그랬을 때 이복기 대표 한번 만나봐 하고 제가 많이 보내는데 어떤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줘요? 저는 뭐 저는 6년 전부터 멘트가 비슷했는데요. 창업한다고 하면 창업하고 싶은데요라는 요까지가 끝나기도 전에 하지 마세요라고 보통 답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만약에 창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다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자기가 뜻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창업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진짜 창업을 할 결심이 서 있는 분들 실제로 했고 그리고 이미 이글이글 타가 계신 분들에게는 그러면 빨리 좋은 동료를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이템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그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업자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 팀 좋은데? 라고 하지 한 사람 개인을 믿고 저 대표가 만능이야 하면서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그런데 할 거면 동료라 해라. 뭐 이런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뭐 이제 참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건 진짜 세 사람을 진짜 만난 지가 이제 2015년에 2015년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데모데이도 6월 달에 해가지고 엄청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커왔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고 또 이제는 선배로서 부탁할 건 이제 스타트업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배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는 자체가 어떤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